앞으로 2년 동안 더불어민주당을 이끌 새 지도부가 선출됐습니다. 친 이재명계 일색 속에 친문계로 분류되는 고민정 최고위원이 당선되면서 당의 쏠림 현상을 견제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핵심 관계자와 만나는 시간,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최고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제가 예. 핵관이군요. 예, 뉴스의 핵심 관계자 이렇게 모셨습니다. 오랜만에 뵙는데 먼저 2위로 최고위원에 네. 당선되셨습니다. 축하드려요. 감사합니다. 예. 그런데 이게요, 기분이 좀 묘한 게 보통 금운동이 있으면 동메달은 3, 4위전에서 승리해서 올라가니까 박수를 많이 받죠. 근데 1, 2위전에서는 은메달은 패배했기 때문에 은메달이잖아요. 그래서 약간 그런가요? 그런 예. 아쉬움들을 저를 지지하셨던 분들도 많이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요. 그래서 아쉬워하지 마시라. 그럼요. 2등한 거다. 예. 기뻐하자. 그러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저희가 앞서서 친문계로 분류되는 고민정 최고위원이 당선됐다. 친 이재명계 일색 속에 고민정 의원의 역할이 관심을 받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일단 이재명 대표가 우리는 모두 친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요. 예. 친문계로 분류되는 고민정 최고위원, 이 말이 좀 무색한 상황인 것 같아서 네. 이 질문을 좀 드릴게요. 비이재명계 최고위원이다. 또 이런 분류도 있잖아요. 비명계다. 예, 이 말은 좀 어떻게 들리세요? 이게 제목을 쓰려면 글자 수가 제한되다 보니까 생기는 현상인 것 같습니다. 예. 이게 친명이냐 친문이냐 뭐 비명이냐 뭐 이런 게 사실 이렇게 명확하게 구분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하는 것도 사실은 불가능하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선거 기간에는 자신의 선명성을 드러내다 보니까 그런 현상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사실은 의미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은 어떤 상황입니까? 그냥 민주당인 거죠. 알겠습니다. 근데 의원님 경선 과정에서요, 그 악성 댓글을 직접 읽는 장면이 참 인상적이었어요. 그 당시에 이재명 의원도 우리 자산이니까 지키자 이런 취지의 이제 글을 의원님이 이제 올렸더니 댓글이 달렸다는 거예요. 닥쥐근성 있는지 몰랐다. 예, 이런 댓글이 달렸고 본인이 이제 그거를 경선 과정에서 직접 읽으면서 우리 모두 하나가 돼야 된다 이런 취지의 이제 말씀을 하셨던 거잖아요. 그런 비판은 지금도 들리나요? 어떻습니까? 지금도 이제 여전히 SNS 상에서는 그런 글들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많이 줄기는 했습니다. 그리고 그러지 말자라는 이제 새로운 내용의 글들이 또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요? 물론 이제 모든 사람들이 그랬던 것도 아니고 소위 언론에서 얘기하고 있는 강성 지지층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전부 다 그런 것도 아닙니다. 그 중에서도 아주 극소수에 해당되는 분들이 그렇게 과도하게 상대방을 폄훼하거나 인격을 모독하는 듯한 발언을 하시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는 오히려 그 당원들께서도 굉장히 하지 말아야 되는 행위다라고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제가 원했던 건 그겁니다. 그분들도 알긴 알았지만 그렇게 비난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얼만큼 힘들어할 건지에 대해서 잘 인식하지 못하셨을 텐데 저뿐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런 말들을 들었을 것이고 비단 정치인들뿐만 아니라 지지자들 사이에서도 뭔가 자기의 정치색을 드러내는 순간 뭐 수박이다, 박쥐다 뭐 이런 말들이 너무 강하게 들어오다 보니까 아예 정치에 대해서 입을 닫아버리게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민주당이잖아요.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당이고 그렇다면 다양한 목소리들이 언제든지 분출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열어놓으셔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모두가 망하는 길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어제 그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하신 말씀 중에 하나가 1%의 그 다른 목소리 혹은 굉장히 이게 심하게 누군가를 깎아내리는 목소리들이 분명 존재하는 것 같다. 하지만 그분들이 지양되어야 하겠지만 그마저도 끌어안는 게 또 민주당이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말씀도 주셔서 그렇게 또 실천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전당대회 과정에서 최고위원 후보들 같은 경우에는 다 스스로 친명계다라고 이렇게 선언한 의원들이 다 들어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의원님 같은 경우는 초반부터 계속 이제 선두권에 있는 그런 상황이었잖아요. 그 배경은 뭐라고 보셨어요? 친명계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당선이 됐느냐.
그렇게 해석이 되려면 저의 득표율이 그렇게 높게 나와서는 안 됩니다. 해석이 안 그래요? 됩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님께서 거의 뭐 80% 육박하게 나오셨기 그렇죠. 때문에 그래서 제가 득표한 그 표를 좀 분석을 해보면 이재명 의원님을 찍고서도 고민정을 찍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수가 지금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런 걸 보면 글쎄요, 이 이재명 의원님에 대해서 완전히 반기를 든 사람이었다면 저에게 그렇게 표가 안 왔을 것인데 저에게 상당수의 표가 왔던 이유는 다양한 목소리가 필요하다. 오히려 그것이 당을 살리고 오히려 그것이 이재명 의원의 확장성을 더욱 넓혀줄 것이다. 라고 판단하신 당원들의 선택이었을 것 같아요. 예, 의원님 당선되고 나서 최고위원 되고 나서 SNS에 올린 글을 보니까 네. 지금 하신 그런 말씀이 좀 담긴 것 같아요. 듣기 좋은 소리만 듣고 보고 싶은 것만 봐서는 국민의 정당이 될 수 없습니다. 예, 선제적으로 쓴소리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냥 저의 소신을 밝힌 겁니다. 처음부터 지금까지도 계속 무엇에 기대어서 저의 정치 행보를 하고 싶지는 않았고요. 그것이 올바른 길이라고 생각하지도 않고 때로는 이 주류와 아주 결을 같이 할 수도 있을 것이지만 때로는 주류의 의견과 달리하는 의견이 또 나올 수도 있는 것이고 예. 주류 비주류라는 게 사실은 또 그것도 좀 모호하긴 하지만 어쨌든 다수가 원하는 목소리가 아닌 목소리를 낼 수도 있지만 처음부터 작정하고 나는 쓴소리만 내야지, 나는 소수 의견만 내야지라고 얘기하는 건 참 어리석다고 생각이 들어요.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좀 현안과 관련된 얘기를 해볼게요. 네. 그 당원 개정안 두고 지금 경선 과정에서도 논란이 있었잖아요. 근데 어제 이런 얘기가 나왔더라고요. 박찬대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는 전당원 투표를 당의 최고 의결기구로 하자는 부분은 필요하다고 본다. 근데 이게 사실 좀 논란이 돼서 당원 개정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이 부분은 삭제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개정을 하지 않았잖아요. 근데 이게 다시 논의가 된다면 의원님 의견은 어떠세요? 저는 사실은 좀 이제 부정적입니다. 왜냐하면 한번 이제 비대위에서 정리를 한 사안이기 때문에 다시금 당내에서 이 분열이 일어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 바깥에서는요 민주당을 바라보고 있는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는 정말 이 사생결단의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당 내에서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나 이런 것들은 조금 나중에 해결하고 일단 우리 좀 봐주십시오라는 목소리를 계속 내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우리가 야당으로서 정말 유능하고 국민의 정당으로 되살아나기 위해서는 안으로 시선을 돌릴 게 아니라 자꾸만 바깥으로 억지로라도 시선을 돌리려는 노력을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께서도 민생이라는 말씀을 계속 강조하신 이유가 저는 거기에 있다고 보고요. 예. 이게 사실 당내 문제니까요. 예. 그리고 또 한편에서는 지금 이런 식으로 당원을 개정하게 되면, 그러니까 전당원 투표가 당의 최고 의결 기구가 되면 강성당원들의 목소리에 당의 어떤 방향이 결정되는 거 아니냐, 너무 크게 영향을 받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는 상황이어서 의원님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생각을 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당원들께서 모두가 다 100%가 나올 수는 없을 겁니다. 하지만 이번에 투표율을 보면 한 이제 40% 좀 안 되게 투표율이 보였는데 네. 나머지 60%에 대해서는 우리가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쨌든 우리 민주당이 좀 더 많은 국민들의 정당으로 되살아나기 위해선 정당원이 아닌 당원이 아니신 분들의 목소리도 받아안지 않으면 안 되고요. 예.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좀 더 확장할 수 있을까 고민해야 되고 다만 그 당원에 대해서 전당원 투표에 대해서는 사실은 기존에도 전당원 투표를 몇 번 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만들자는 의미에서 시작된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게 과도하게 이게 왜곡 해석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조금 이 톤 다운을 시킬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지금은 훨씬 더 급한 곳이 불을 꺼야 될 곳이 지금 바깥에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일단 시선을 돌리는 게 맞다라고 이제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이런 말씀 하시면 또 뭐 문자 받거나 비판 받거나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제법 굳은 살도 많이 생겼고요. 그리고 제가 당원들을 굉장히 많이 만났습니다. 전국에서. 온라인상의 당원들도 있지만 오프라인에서의 당원들도 많이 계시고요. 근데 이제 그분들께서 오히려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이런 말씀을 저에게 주시더라고요. 너무나 한쪽으로 쏠려가는 당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예. 강한 민주당을 원하기도 하지만 더 많은 국민들에게 사랑받는 정당으로 다시금 되살아났으면 좋겠다. 네. 그래서 민주당을 보면 신이 나고 활력이 넘치고 내가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도 좀 다양하게 존재할 수 있는, 그래서 선택할 수 있는 민주당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들도 계셔서 그분들의 목소리를 받아 안는 것 또한 최고위원인 제 역할인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당원분들에게도 너무 다른 의견에 대해서 비판적인 메시지만 보내시진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주제 이제 당부도 아까 하셨고요. 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문재인 전 대통령 어제 지도부가 예방했잖아요. 그 네. 자리에서 이제 다른 1%도 안고 가야 된다는 주제 말씀하셨다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뭐 또 다른 좀 인상적인 장면 없었습니까? 그 명문이라는 단어가 되게 기억에 남더라고요. 이름을 이재명의 한 명, 글자씩 따서. 네, 문재인의 문 해서 어. 친명이다, 친문이다 이런 얘기 많이 하니까 정말 우리는 명문 정당이 돼야 되겠다 하는 것에 모두가 다 동시에 웃음과 함께 동의하는 그런 모습들이었었고요.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현재 민생이 정말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에 물론 정치권에서는 늘 민생을 얘기합니다. 늘 민생은 중요해서. 하지만 지금은 절박한 상황까지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도 거기에 대한 걱정이 좀 있으신 것 같고, 그래서 민주당이 제1야당이기 때문에 특히나 민생을 해결하고 성과를, 손에 잡히는 성과를 만들어 본 사람은 바로 이재명 의원이기 때문에 그 실력 발휘를 좀 많이 해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께서도 많이 좀 조언도 해주시고 도와달라 이런 말씀을 또 부탁드리기도 했었습니다. 예. 자, 말씀하신 것처럼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 이제 민생을 강조하고 있고 그리고 당의 원팀 정신을 또 강조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어제 최고위원 회의에서 또 인상적이었던 장면 가운데 하나가 최고위원들 같은 경우에는요. 좀 기조가 달라 보여서 그러니까 다른 이슈에 좀 집중을 했던 것 같아서요. 예를 들면 김건희 여사 특검 추진 그리고 이상민 한동훈 장관의 탄핵 가능성까지 언급을 해가지고요. 예, 이 기준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게 어제 첫 회의였는데 굉장히 네. 강공 모드여서 예, 이 부분이 또 인상적이었거든요. 네. 이제 각자 개개인의 의원들이 본인의 생각들을 얘기하는 시간이니까요. 뭐 지도부에서 당신은 이거 하시고 당신은 이 말을 하시오라고 정해주는 건 아니니까요. 역할 나누기는 아니었단 말씀이시네요. 네, 네. 그런 것이고 다만 그러니까 시기들을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뭐 특검법이든 혹은 탄핵이든 어쨌든 민주당에서는 검토하고 있는 여러 사안들 중에 하나임은 분명하고요. 여전히 주머니 속에 있다는 것도 말씀드리겠고요. 다만 언제 그것을 빼내들까가 이제 관건일 텐데요. 예. 글쎄요, 근데 최근에 이 법사위에서 한동훈 장관이 이 질의응답을 하는 모습들을 쭉 지켜보니까 제가 이제 대정부 질의를 한 게 벌써 몇 달 전이잖아요. 예. 그때랑 비교해 봤을 때 굉장히 오만한 태도가 상당히 많이 보인다. 국민들께서는 국회에서 일어나는 모습들을 봤을 때는 팩트에 대한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 사람의 태도를 봅니다. 왜냐하면 국민들을 대하는 태도 또한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선거에서 후보자들은 태도 때문에 문제가 되곤 하는데요. 한동훈 장관의 모습들을 보면서는 한편으로는 탄핵까지 가지 않아도 스스로 무너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마저도 좀 듭니다. 예. 결국은 국민들께서 그 등을 돌리고 더 이상 손을 잡아주지 않는 순간이 왔을 때에는 탄핵이라는 것이 의미 없어지기도 하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은 스스로 무너져 내리고 있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다라고 저는 좀 평가하고 싶습니다. 지금 분위기를 보면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첫 회의를 한 날 또 나온 얘기가 네. 백현동 특혜 의혹 관련해서 이 사건을 검찰에 이제 송치했다는 거잖아요, 경찰이요. 네. 이 사건과 관련된 소식이 전해졌고 지금 민주당에서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 얘기를 또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앞으로 좀 강대강 대치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저는 강대강 대치보다 좀 사실관계에 근거해서
대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김혜경 여사의 법카 문제 가지고 그렇게 의혹 제기를 하고 검찰 수사와 경찰 수사가 이어졌는데 그걸 할 거면 원희룡 장관의 오마카세 문제에 대해서도 똑같은 수위로 했어야지 공정한 것이죠. 그리고 백현동 것 같은 경우도 이재명 그 당시가 지사 시절인가요? 예, 그렇죠.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 그러므로 선거법에 걸어서 국민의힘에서 고발한 거 아닙니까? 네. 그럼 허위 사실이 핵심인 것인데 그렇게 따지면 행안부 장관이 이상민 장관 역시 마찬가지로 허위 사실로 고발당해서 그만큼의 소사를 받아야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어떤 면에서요? 대통령 예. 취임식과 관련해 명단이 있느냐 없느냐라고 저희 방에서도 계속 요구를 했지만 행안부의 답변은 파쇄했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나 파쇄하지 않고 그 기록이 기록원으로 넘어갔다라는 게 아마 언론 보도를 통해서 밝혀졌습니다. 거짓 해명을 한 것이죠. 또 하나 더 있습니다. 대통령실에서 민간인 수행원과 관련해서 기타 수행원이다. 그리고 행사를 전담했다라고 해명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계속해서 이 심층 취재를 한 결과 기타 수행원이라는 명목은 아예 없었고 행사 전담이 아니라 수행, 즉 부속실 소속으로 갔던 것이 밝혀졌습니다. 즉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있는 건 대통령실과 이상민 장관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떤 법적 대가를 치를 것인가? 그래서 이게 비슷한 사안에 대해서는 비슷한 사안끼리 비교하면서 국민들께서도 어떤 게 과연 더 중하고 어떤 게 탄압인지를 봐주셔야 된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이 사례들을 쭉 보면 결국은 야당 탄압하려고 무리하게 수사를 이끌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의심이 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 향해서 영수회담 하자 이렇게 제안을 한 상황인데 오늘 논의가 있을지 주목되는데 네. 예, 앞으로 이제 만약에 성사가 된다면 어떤 논의가 있을지 주목이 되고요. 그리고 고민정 최고위원이 앞으로 또 최고위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도 지켜보기로 하겠습니다. 네. 예, 오늘 뉴액관 여기까지 얘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 고민정 최고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